자, 경우의 수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경우의 수 맨 처음에 보면은 지금 48페이지이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경우의 수 구하려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있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되게 세면 안 되고 빠짐이 없이 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집합할 때도 다 했었고, 여기 보면은 합의 법칙이랑 고의 법칙이 막 있는데 막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장황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여기 경로 찾는 거 문제 있거든. 그래서 A에서 이제 C로 가는 방법이야. 그럼 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래로 가는 방법이 있지. 위로 가는 방법 생각해보면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갈 때 두 가지지.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가는 방법은 A에서 D로 갈 때 세 가지, D에서 C로 갈 때 네 가지. 이렇게 곱하는 거지, 여기도. 그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는 거지. 그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합의 법칙, 고의 법칙은 그냥 좀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막 용어를 써가면서 동시에 선택할 때와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거기 있는 글자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런 이론이 있는 애들부터 해봅시다. 자, 양의 약수의 이론이야. 양의 약수의 이론. 어떤 n을 갖다가 열심히 소인수분해 했더니 a가 m개, b가 n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죠? 이 이론은 지금 경우의 수 순열조합에 1학년 때 처음 나오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확률과 통계할 때도요. 자,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그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런 거 기억나죠? 왜 그런 건지는 알지? A가 m개 있으니까 안 내고, 한 개 내고, 두 개 내고, 점점점점 해서 m개 내고, 그 0을 포함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 총합인데, 이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A의 빵승, 모든 수의 0승은 1인 거, 이건 상식이죠? A의 1승, A의 제곱 해가지고 더하기 점점점점 A의 m승까지 이렇게 하고 가로친 다음에 B도 B의 빵승 플러스 B의 1승 플러스 점점점점 가가지고 B의 n승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지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막 전개를 해야지 전개를 했을 때 약수들이 막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맞지? 이 공식 다 구경한 적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은 어디에서 이론을 따온 걸까? 요것만 보면은 하나의 항씩 갈 때 A가 한 번씩 곱해지잖아. 이런 애를 등비수열이라고 불러. 등비수열에 합한 거. 여기도. 그지? 그러니까 이 이론은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등비수열에 사실은 합공식에서 따온 거다라는 상식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의 약수의 역수의 총합이네. 역수의 총합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몇 번 했었지. 만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죠? 양의 약수 역수를 총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본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 귀염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6의 약수가 뭐뭐가 있어? 1, 2, 3, 6. 아이고 기가 막혀요. 1, 2, 3, 6이 있어요. 만약에 6의 약수의 역수의 총합을 6의 역세모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얘는 역수를 다 취하면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더하면 되지. 근데 이걸 다 더하려면 통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녀석의 약수들은 다 자기 자신의, 그지? 약수들이 배수를 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
그러니까 통분을 하려면 항상 누구로 통분이 되겠어? 자기 자신으로 통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6분의 1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된단 말이야. 헐, 근데 분자에 있는 6, 3, 1이 원래 뭐랑 똑같아? 원래 약수들이랑 똑같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실제로 약수에 관련된 이론은 다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따오는 거냐면 짝꿍 관계란 말이야.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양의 약수의 역수의 총합은 2번에서 구했던 약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어디가 글로 가면 안 돼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아니야. 여기나 저기 가야 돼. 카메라 건드리면 안 돼. 양의 약수의 총합 있지. 2번에서 구한 거. 그거를 누구로만 나누면 끝나는 거야? 자기 자신. 라지 n이겠죠? 저기로 따졌을 때. 이렇게 공식이 된다는 거야. 한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 해볼까? 네 번째. 양의 약수의 총, 이번엔 곱이야.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좋아. 실제 문제화 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양의 약수들을 다 곱하래. 어떻게 곱해야 돼? 네네. 오,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12의 약수 다 알아요? 12의 약수 좀 가연아 불러줄래? 1, 2, 3, 4, 60이지. 그 12의 약수의 모든 약수들의 총 곱을 12, 세모라고 만약에 정의를 해볼게. 그러면은 가연이가 불러준 대로 1, 2, 3, 4, 62를 다 곱하면 되는데 이걸 다 곱하겠다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이러고 있으면 이제 토 나오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얘네들은 양의 약수의 모든 이론은 다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 커플 이론에서 온다 그랬지. 커플 이론. 그지? 그러니까 1 곱하기 12 하면 얼마 나와? 2 곱하기 6 해도 3 곱하기 4 해도 그치? 그럼 12만 나오는 거잖아. 12가 몇 번 나와요? 3번? 그러면 이제 답은 12의 3승인 거거든? 그지? 12의 3승인데 왜 12가 3번 나오게 돼요? 뭐가 6개라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6개니까 커플은 몇 커플? 3커플. 사람이 n명 있으면 커플은 몇 커플? 2분의 n커플.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지? 그러면 양의 약수의 총곱은 결국 누구만 나오냐면 답 쓸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봐요. 자기 자신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개수가 몇 번이니까 1번에 있잖아. 그지? 그거의 절반만큼 지수를 얹으면 바로 답이 되시는 겁니다. 고3까지 써먹으셔야 돼요. 나온다 그랬어 분명히. 이미 기출문제입니다. 다. 5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양의 약수에 관련된 모든 이론은 사실은 짝꿍 이론, 커플 이론, 이거 집합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했었죠. 짝꿍 이론인데, 그지? 그래서 웬만한 모든 아이들의 약수의 개수는 짝수계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근데 아주 이상한 녀석이 있어요. 이상한 녀석.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녀석이 있어. 그지? 약수 개수가 홀수계인 녀석.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완전 제곱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애들. 완전 제곱수. 왜 완전 제곱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지 요거 느낌 오나요? 느낌 오죠? 그죠? 예를 들어 9의 약수 써보면 1, 3, 9인데 이게 3이 두 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하고 9는 정대하고 민지라서 요거 사귀는 건데 지금 3은 지금 한주야 여자친구 있어? 없어?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주야 건국대학교 축제 잘 다녀왔니? 뉴진스 잘 보고 왔어? 뉴진스 민지를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보느라고 수업도 째고 그래서 그 영상 직직을 했대요. 꼭 보내줘야 돼. 넘어갑시다. 거기 있는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근데 이 이론은 진짜로 고3 때까지 정말 많이 나오거든. 아이디어도 괜찮으니까 기억해뒀다가 언제든 써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약수의 이론이 자연스럽게 집을 방법이랑 집을 금액으로 가는 거거든. 그 다음 페이지에. 그지? 집을 방법이랑 집을 금액, 집을 방법이랑 집을 금액이랑 요거 어떻게 차이 나게 하는지 알아요? 모르나요? 집을 방법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요거는 양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고. 집을 금액만 조심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보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게. 140번에 지금 50원짜리 몇 개? 3개 있어요. 그죠? 100원짜리 몇 개? 4개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몇 개 있어? 2개 있대. 지금 우리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법이야. 방법은 50원짜리 내는 경우의 수는 안 내거나 1개, 2개, 3개지. 그지? 그러니까 3 플러스 1이에요. 100원짜리는 4 플러스 1, 500원짜리는 2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 이론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1, 여기 1, 여기 1은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거니까 공짜인 거잖아. 그럼 돈을 내는 게 아니죠. 강도가 되면 안 되니까 돈을 안 내는 케이스는 제외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 괜찮지? 그지? 근데 지불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지불 금액인데 지불 금액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론 자체가 뭐였냐면 거기도 적혀 있을 거예요.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액면으로? 작은 액면으로 소액화하는 거야. 소액화. 그걸 합친다고 할게요. 그죠? 작은 액면으로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거 왜 그런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딱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왼쪽에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거기에다 같이 해볼 거야. 알았지? 예를 들어서 50원짜리가 3개 있다고 치고요. 100원짜리가 2개 있다고 쳐. 그지? 따로 적으세요, 그냥. 몇 개 없어야지 이해가 빠를 테니까. 그럼 지불 방법에서는 50원짜리 2개 내면 얼마야? 100원? 100원짜리 2개 하나 내면 100원인데 그거는 지불 방법은 다른 방법이지. 하지만 금액의 입장에서는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다 100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들을 써볼게요. 자, 이거 50원 낼 수 있니? 낼 수 있죠. 100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죠. 150원은 가능? 50원짜리 3개도 되고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내도 되겠지? 그지? 200원 가능? 가능. 250원은 가능. 300원 가능. 350원은 가능. 400원은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면은 돈을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돈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는 50원 단위로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깔끔하게 작은 액면 50원짜리만 몇 개 있다. 7개 있는 상황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야 중복이 벌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했던 이 의식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꿀 수 있을 때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문제에서 지불 금액의 가지수는 50원짜리 3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지, 얘들아. 근데 100원짜리 4개는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우선 바꿀 수 있는 게 이 5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작은 액면으로 소액화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5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봐도 돼? 8개니까 11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고유하니까 2개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하려고 했더니 바꾸고 놨더니 지금 50원짜리가 11개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꿔야지.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50원짜리만 몇 개? 31개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지불 금액의 가지수는 바꿀 만큼 다 바꾼 다음에 해야 돼. 알았지? 바꿀 만큼 다 바꾼 다음에. 그래서 31 플러스 1, 요것만 있으니까 빼기 1.
결국에는 31.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식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 문제도 쉽지 뭐. 사실 경우의 수는 막 손가락으로 세도 돼요. 손가락으로 안 세도 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있거든. 그 밑에 보시면 문제에서 이제 색칠하는 문제 있거든. 그지? 근데 색칠하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맨날 푸는 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막 이러다가 쉬운 문제는 맞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해도. 근데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틀려버리거든. 그래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이 방법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지? 색이 칠해질, 그지? 색 자리를 정하고 실제로 그 색들을 칠하는 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을 둘로 쪼개세요. 이렇게 과정을 둘로 쪼개신 다음에 색 자리를 정하는 것과 칠하는 거를 따로 가셔야 돼. 생각을 둘로 갈라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편안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색칠하는 문제는 항상 무조건 5 곱하기 4 곱하기 이러면 바로 망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색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칠하는 건 천천히 하는 거야. 이게 기출문제인데 141번을 보시면 지금 1, 2, 3, 4, 5, 6번 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가지고 다 사용해도 되고 조금만 사용해도 돼. 근데 1이랑 6번 자리에는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고 변을 공유한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숑숑 돼 있잖아요. 1, 2, 뭐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칠할 때 4가지 색이 있는데 2가지 색으로는 못 칠할 것 같아. 그지? 2가지 색으로는 못 칠하고 못해도 3가지 색은 있어야 되는데 4가지 색을 다 칠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경우를 갈라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3색으로만 칠할 수 있어요. 3색으로만. 그지? 그리고 그 4가지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R, G, B 이거 한 다음에 또 뭐 옐로우 이렇게 4가지 색이 있다고 칩시다. RGB가 뭔지 알지? 빛의 3원색.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뭐 4가지 색이 있는데 얘네들을 무조건 바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집어넣지 말고 3색으로 칠할 때 1번, 6번을 무조건 같은 색으로 칠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는 색이 칠해질 자리만 정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4군데를 칠하는데 3색으로 칠하려면은 2군데씩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 데로 칠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옆에 인접한 면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B로 칠하면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고 여기를 C, 여기를 C 이런 스타일로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3색만 가지고도 구분이 되게 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실제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이 4색이나 있잖아. 그 중에 사용을 몇 색만 할 거야? 3색만 할 거지.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한 다음에 RGB 3개와 스몰 ABC들의 자리를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게 칠하는 과정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3팩을 곱하시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저 라지 대문자 저거 라지 알파벳 RGB Y 저 색을 바로 넣지 말고 스몰 ABC가 지금 의미하는 게 자리만 정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털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4색을 이용해서도 칠할 수가 있거든. 좀 위에다가 써야 되겠다. 4색을 모두 이용해서도 갈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정해진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기랑 여기는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한 색은 끝났잖아. A를 또 칠할 데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색은 3색인데 A 하나 칠했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공간은 4군데잖아. 그러니까 한 군데는 같은 색을 또 칠하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B, B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지? 한 방에 갑시다. A, A는 같은 색 칠해놓고 또 한 군데를 여기를 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같은 거 1번, 6번 원래 같고 여기랑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남는 빈자리들은 뭐 예를 들면 CD, 예를 들면 CD, 예를 들면 CD 이런 식으로 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할 수 있는 모양이 몇 개야? 모델이 몇 개야? 3가지 모델이 있는 거야. 3가지 모델 곱하기 이게 자리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스몰 a, b, c, d 자리가 4자리, 색깔이 지금 RGB, Y까지 해서 4가지를 매칭을 시키면 되겠지? 그게 7하는 경우의 수야. 그게 4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색칠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발 무슨 짓을 하지 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어려운 문제 틀리게 되어 있다. 이 테크닉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4패? 지금 스몰 A, B, C, D는 색이 들어갈 자리만 정한 거야. 거기에다가 실제 색깔 RGB, Y 뭐 파랑, 빨강, 노랑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을 칠해야지. 집어넣어야지. 받아들였나요? 됐죠? 요거 되게 괜찮은 겁니다. 저 색칠하는 문제 아이디어. 이 문제를 잘 음미를 해두세요. 정말로.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잘 풀 수 있어. 마더통에 있는 문제도. 두 번째,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서는 이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지. 근데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경우를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 경우가 나눠지면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 하나에서 어떻게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아니, 경우가 여러 가지로 갈렸잖아. 그럼 이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또 그려야지. 그지? 또 그리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란 얘기야. 그 다음에 51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설명할 건 없어요. 그죠? 그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다가 페이지 51페이지에 이거는 대표적인 노가다성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세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노가다로만 적어두고 기출문제도 있고 그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넘어가시면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으로 달려가는 중인 건데 이게 되게 괜찮아요. 일단 144번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거 먼저 풀고 갈게요. 그죠? fx가 x가 아니래. 그지?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x가 1, 2, 3이고 가는 함수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인가 봐. 여기도 또 함수의 개수 가지고 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1은 1로 못 가는 거지. 그럼 1은 몇 군데로 갈 수 있어? 2군데. 2는 2로 못 가죠? 몇 군데? 2군데. 3은 3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몇 군데? 2군데.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2의 3승 8가지. 이렇게만 답하시면 돼요. 그럼 144번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상황과 다르게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사실 이제 수영도 그리는 문제거든. 수영도 그리는 문제. 근데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수영도 안 그리게 해준다 그랬지.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수영도 그리는 유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리고 그 수영도 그리는 문제는 사실 이 앞 페이지에서 했던 노가다로 세는 거, 그지? 노동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다 세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걔네들이 사실은 다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는 거를 알려줄 거야.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완전 순열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아니면 교란 수열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자, 그럼 상황 설정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하지? 지금 정대랑 뉴진스 멤버 몇 명이야? 다 5명이지. 5명. 정대는 민지랑 한이밖에 몰라요. 아무튼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 그래가지고 수영하러 바다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근데 핸드폰 가져가야 되잖아. 핸드폰 모래사장에 놔둔 거야.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미친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속에 있다가 튀어야지. 미친 듯이 튀는데 여기 핸드폰을 놔뒀잖아, 5개를. 야, 안 되겠다, 야. 너무 바쁘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도 핸드폰 살려야지. 아무거나 핸드폰 눈에 보이는 거 집히는 거 하나 짚고 일단 건물 위로 도망쳐. 그래서 겨우 살았어요. 살았는데 건물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정대가 아무거나 들고 온 핸드폰이 있지. 이게 내 폰이 아니야. 민지가 들고 온 폰이 민지 폰이 아니야. 한이가 들고 온 폰도 한이 폰이 아니래. 그런 경우의 수야. 이해가 돼? 이게 문제야.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상황 얘기해 볼까요? 산에 놀러갔어, 산에 놀러갔는데 지금 약수터에 왔어요. 약수터에 놀러 왔어. 약수터에 왔대. 그래가지고 정대랑 뉴진스랑 이렇게 6명에서 또 등산을 갔어요. 산으로 갔는데 약수터까지 중턱에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 배낭을 내려놓고 쉬는 거야. 약수터에서 물 마시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요. 막 큰일 났어. 안 되겠다, 야. 큰일 났다. 응? 젖으면 안 되잖아. 아무거나 일단 눈에 잡히는 배낭 하나 들고 저기 산장으로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해서 도망갔어. 헉 다 살았어. 응? 근데 딱 와서 봤더니 정대가 메고 온 배낭이 정대 배낭이 아니야. 민지가 메고 온 배낭도 민지 배낭이 아니래. 한이가 메고 온 배낭도 한이 배낭이 아닌 경우의 수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를 완전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글로 바꿔서 얘기하면 제 짝이 아닌 경우의 수야. 제 짝이 아닌 경우의 수. 이거를 근데 n명이 있다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으면은 선생님이 친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대 혼자 놀러간 거야. 그럼 정대 폰도 핸드폰도 한 개밖에 없겠지. 눈 감고 핸드폰을 잡았어. 무조건 내 폰이지 뭐. 그러니까 A1 한 명밖에 없을 때는 몇 가지? 빵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A2부터 보시면 되는데 2명이 있었어. 2명이 있었으면은 정대랑 민지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대가 민지 폰 가져가고 민지는 정대 폰 가져가고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 일단 외우세요. A3는 3명 있을 때는 2가지, A4는 9가지, A5는 44. 자, 내신은 여기까지, A5까지, 수능은 A4까지, 정대는 A6가 265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지? 특히 A3는 알아둘 필요도 있는데 A3가 왜 2가지냐면 이거 봐봐. 1, 2, 3이 있고 F로 대응되는데 1, 2, 3으로 가는데 일단 얘네들이 하나씩은 가져가는 거야. 근데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닌 걸 가져가야 되거든. 그럼 생각해봐. 1하고 2가 정대랑 민지가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자친구 없는 애야. 외톨이야. 그럼 무조건 얘는 자기 자신 가져가면 되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가 안 되거든. 항등함수 케이스도 안 되고. 그지? 요 2가지는 외워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1이 2 가져가고 2가 1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2가 3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3은 1을 가져가는 거야. 이게 아니면
1이 1 못 가져가니까 1이 2 가져가는 거 생각했지. 이건 여기 있잖아. 그럼 1이 3 가져가는 거 하자. 근데 3이 1이랑 주고받으면 2가 왕따가 되잖아.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3은 누구 거 가져가야 돼? 2. 2는 1. 이거 걸 가져가야 되는 거야. 헐. 원소가 3개인 것짜리로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과 똑같았어? 몇 번 합성하면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와 동일한 두 가지가 생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와 이렇게 뿐이다. 이게 이제 A3가 두 가지인 이유야.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확장을 해버리자, 확장을. 자, 여기다가 해도 될까? 해도 되지. X가 있어요. 뭘 이렇게 뭐 2개, 3개 언제 해?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n까지 가는 거야. 이건 원소의 개수가 n개야. 예서야. 원소의 개수가 n개야. 자,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냐면 x1,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대. 일단 뭘 만족한다는 얘기야?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fx는 모든 x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쓸게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또 x가 아니래. 그지?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함수의 개수로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느껴지나요? 헐,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F1이 1이 아니고 F2가 2가 아니고 F3이 3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대는 정대폰을 가져가면 안 되고 민지도 민지폰을 가져가면 안 되고 한이도 한이폰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순열이야? 완전 순열이다. 그지? 그러면 n개짜리 완전 순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그때 함수의 개수 하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때 처음에는 1이 1로 가는 것부터 생각했잖아. 근데 얘는 바로 1이 1로 가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죠. 바로 1은 1이 아닌 곳 중에서 하나로 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바로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해? n-1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n-1가지 경우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우를 나눠볼 건데 일단 그 중에서 1이 2로 같다고 칠게. 그지? 1이 2로 같다고 칠게. 이거면 모델을 딱 잡은 거야. 이거 하나만. 요거. 그지? 그러면 정대가 지금 민지한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사귀자. 고백을 한 거야. 그러면 누구의 대답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어? 민지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법은 딱 둘로 갈려요. 민지가 정대의 사랑을 받은 민지가 정대의 사랑에 응답을 해주느냐 아니면 객가이느냐. 상황은 이 둘로 갈려질 거란 얘기야. 맞아. 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1로 나누는 거야. 2가 그래서 1로 갔을 때랑 그 다음에 2가 1로 안 갔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고려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들죠? 자, 그럼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대가 민지한테 고백했어. 근데 민지가 오예, 알았어요. 정대야, 사귀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1은 1로 안 갔지? 2도 2로 안 갔지? 그지? 주고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안 갔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건을 만족을 한 거야. 남는 애 몇 명? n-2명. 걔네들만 더 저렇게 가면 되지. 그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a n-2라고. 더하기. 이거는 2번 합성해서 항등함수랑 3번 합성해서 항등한 함수 강의를 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2가 만약에 1로 안 갔어.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2는 1로 안 가야 되지. 이 상황이라면. 2는 1로 안 가야 되지. 3은 3으로 가면 안 되지. 4는 4로 가면 안 되지. n은 n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가기 싫은 애 있잖아. 가기 싫은 애가 몇 명이야? 다시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거 1인데 여기다 가로치고 2라고 쳐볼게. 이래버리면 지금 n은 n으로 가기 싫지. n-1도 n- 가기 싫지. 3도 3으로 가기 싫지. 2도 2로 가기 싫지. 지금 가기 싫은 애 몇 명이냐고. n-1명이지. n-1명이 다 자기 자신이 아닌 대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n-1, an-1.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an-1인 거야. 결론이야. 그래서 따라서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n-1 바로 경우의 수 발생하시고 요거 먼저 쓸게 얘들아. 요거 먼저 an-1 플러스 an-2 이렇게 결론이에요. 이 완전순열의 점화식 결론입니다. 1대1 함수이면서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함수의 개수. 이게 뭐라고? 완전순열이라고. 일단은 외워. 뭐 1, 2, 9, 44.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못 세. 시험 시간에 이거 못 센다니까. 응? 그러면 진짜로 이 점화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 왜 외우라고 하는지. 만약에 A5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뭐부터 곱해? 4 곱하기 그 다음에 항 하나 빼고 두 개 빼고지. 그러니까 A4 더하기 A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이게 몇 가지? 9가지. 이게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11 곱하기 4 하니까 44가 나오는 거야. 맞아?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느껴야 되는데 얘는 1이 1로 못 가니까 처음에 바로 n-1까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지. 이게 약간 외우는 방법이야. 봐봐. n-1이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A2는 A3는 1 빼면 2가지. A4는 3 곱하기 3. A5는 4, 4. 느껴져? 하나씩 빠진 녀석이란 게 느껴져? 느껴지죠? 두 번째, 이 녀석도 우리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 되고 세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 되는 거 영상도 고기만 남겨놨잖아. 그지? 점화식 이렇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요거 없다고 쳐봐. 그럼 또 뭐야? 이게 없으면 뭐야? 피보나치 수열 친구야. 에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145번을 봐봐. (145번) 볼게요. 자, 집합 A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어. 근데 가를 봐봐. fn이 n이 아니지. 그지? 근데 어떻게 가야 돼? 나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1대1 함수로 가야 되지. 그지? 그러면 완전 순열이네. 자기 자신으로 가기 싫은 애네. 이해돼요? 몇 명이니까? 4명이잖아. 그럼 이거 뭐 구해달란 얘기야? A4를 구해달란 얘기지. 그지? 그럼 몇 가지야? 9가지. 이러면 답인 거야, 이러면. 근데 이 9가지를 구하겠다고 실제 여러분들이 풀라 그러면 함수 있지? 이거 뭐냐? 그지? 이 모양을 4개를 그려봐야 돼. 9개를 그려야 돼. 시험 시간에. 그거 언제 그리고 앉아있냐? 이걸 이론으로 기억해두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야. 그지? 선생님은 146번이 매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46번은 별표를 치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점화식의 유도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야. 문제가 뭐냐면 1, 2, 3, 4, 5가 있어요. 책이 있나 봐. 근데 가방이 있어. 가방이 F라는 함수로 치고 가방은 K1, K2, K3, K4, K5 이렇게 5개 가방이 있는 거야. 그런데 3번 책은 이미 몇 번 가방에 넣어버렸어.
그치? 3번 책은 이미 K2라는 가방에 이미 넣어버렸어요. 박아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N번 책은 N번째 가방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에이, 지금 근데 남아있는 게 4개인데 이게 지금 하나가 이제 삐뚤빼뚤하게 가버렸어 벌써.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맞아? 근데 이 문제는 방금 했던 이 유도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문제라 그랬어. 자, 경우를 둘로 나눌 거야.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정대가 민지한테 사귀자고 고백한 거야. 그럼 누구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돼? 2번 민지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돼. 그래서 2번 책이 3번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지? 두 번째는 2번 가방이 3번 가방에 2번 책이 3번 가방에 민지가 정대의 사랑을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해가 돼? 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정대가 이한테 고백했지. 민지가 이제 정대 사랑 받아줬어. 받아주면 2번이랑 3번은 자기 자신이 아닌데도 잘 갔지. 잘 갔지. 남은 애 몇 명? 3명? 3명만 더 자기 자신이 아닌데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A3. A3는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만약에 3번 책이 정대가 민지한테 고백을 했는데 민지가 정대의 사랑을 안 받아줬어. 그지? 개까인 거죠. 응? 그러면 1번 가방에 가기 싫고 2는 3번 가방에 가기 싫은 거야. 여기서는 4는 4번 가방에 가기 싫고 5는 5번 가방에 가기 싫어. 지금 가기 싫은 애가 몇 명이야? 4명이지. 그럼 이거는 뭘 구하란 얘기야? A4를 구하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게 9가지. 답은 뭐야? 2 더하기 9 해가지고 11가지라고는 답이 나오는 거야. 그죠? 자, 147번을 보세요. 147번도 여기다가 그냥 이게 이론을 알면 이렇게 금방 숑숑 구해진다고. 자, 어떤 학급에서 1, 2, 3, 4, 5번이 5명이 있는데 이게 5장의 카드가 있대요. 1, 2, 3, 4, 5번. 근데 2명은 자기 자신이 적힌 카드를 갖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사람 카드를 가졌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답이야. 바로 이렇게 써도 되나? 자기 자신을 가져가는 애 2명을 먼저 골라야 되겠지. 그지? 그럼 5명 중에 몇 명 골라? 2명을 골라. 그지? 2명을 고르고 나면 남은 애가 몇 명이야? 근데 그 3명은 그 3개의 카드를 내가 내게 아닌 걸 가져가야 되지. 이건 완전 순열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A3. 그래서 A3 이렇게 곱하면 답이에요. 10가지에 2가지 합하면 얼마? 곱하면 20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46번은 꼭 복습하기로 약속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제목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겠니? 그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선생님의 발상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얘기야. 예서야, 아이 졸려. 선생님의 발상을 받아들여 주세요. 149번 문제를 풀 건데 흰돌 검은 돌이 있어. 흰돌 검은 돌. 흰돌 검은 돌. 흰돌 검은 돌. 바둑돌이죠. 밑줄 치세요. 근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흰돌은 연속할 수 없대. 그지? 흰돌은 연속할 수 없대. 그래서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란 얘기야. 그지? 이런 것도 대표적인 수영도를 그리는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천천히 보세요. 한 개만 가지고 바둑돌을 나열을 하면 그냥 흰돌 하나 띡 아니면 검은 돌 하나 띡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래서 이거를 바둑돌 한 개 가지고 문제에 원하는 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한다면 A1은 2가지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처음에 흰돌이 나열되면은 그 다음에는 흰돌이 올 수 있을까? 못 오지. 바둑돌 두 개로 늘어나면 흰돌 다음엔 반드시 검은돌이 와야 돼. 그지? 근데 검은돌은 뭔가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검은돌 다음에는 흰돌도 올 수 있고 검은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바둑돌 두 개를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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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기 하는 거야. 처음에는 제대로 알려줄 거야. 자, 바둑돌을 세 개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흰돌 다음에 검은돌 다음이니까 검은돌 다음에는 흰돌이 와도 되고 검은돌이 와도 돼요. 근데 여기 흰돌이 나열됐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검은돌이 와야 되고 검은돌 다음에야 흰돌이 와도 되고 검은돌이 와도 됩니다. A3 몇 가지? 5가지. A4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그럼 흰돌이 왔으니까 이 다음에 무조건 검은돌 와야 되고 여기 검은돌이면 흰돌이 와도 되고 검은돌이 와도 돼요. 검은돌이 왔으니까 흰돌이 와도 되고 검은돌이 와도 돼. 흰돌이 왔으면 무조건 검은돌이 와야 돼. 근데 검은돌이 왔을 때는 흰돌이 와도 되고 검은돌이 와도 돼요. 이 수영도 그리는 거야. A4 몇 가지야? 8가지? 근데 이걸 해가지고 6개까지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건 뭐 나무 그리기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풀기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n개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이렇게 문제에 원하는 대로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칠게 얘들아. 그지?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an.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점점점점 와서 오히려 이쪽 앞쪽에 점점점점점점들이 있다고 치고 여기를 an번째라고 치고 여기를 an-1이라고 치고 여기를 an-2라고 가정을 해볼게. 괜찮아?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의 생각이 뭐였어? 정대가 민지한테 고백했을 때 경우를 둘로 나누는 거였어. 민지가 정대의 사랑을 받아줄 때와 객가일 때. 그지? 여기도 지금 근데 보니까 바둑돌이 빨간색 바둑돌이나 파란색 바둑돌이 있어? 뭐밖에 없어?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n번째 나열된 마지막에 나열된 검은 돌의 개수와 흰 돌의 개수를 완벽히 갈라서 따로 센다면 좀 효율적으로 셀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AN은 마지막에 나열된 블랙공의 개수와 마지막에 나열된 화이트의 개수를 세면 다 셀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여기를 n번째라고 치긴 하는 거야. 그지? 상황을 좀 단순화시킨 거지. 4번째, 3번째 정도로. 여기 보시면 이 8가지 중에 검은 돌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 왜 여기가 5개가 검은 돌이 올 수 있을까? 검은 돌은 제약 조건이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왜 검은 돌이 5번 왔냐면 이 앞에 전체 돌이 몇 개니까? 5개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n번째 나열된 블랙공의 개수는 그 앞전에 나열된 전체 돌의 개수와 같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돌의 개수 앞전 거면은 an-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를 n번째라고 칠게요. 흰 공의 개수는 지금 세야 되는데 이게 3개밖에 없거든? 여기에 흰 공이 3개인 이유가 뭐야? 이 앞전에 흰돌이 왔다면 흰돌이 못 오는 거니까 여기가 3개인 이유는 이 앞전에 검은 돌이 3개여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나열된 n번째 나열된 흰돌의 개수는 그 앞전에 누구의 개수와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앞전에 an-1의 블랙공의 개수와 같을 거란 얘기야. 맞아? 그런데 그럼 이 앞전에 블랙공의 개수가 3개인 이유는 뭐야? 그 앞에 전체 돌의 개수가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이죠. AN은 AN-1 플러스 AN-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의 결론이야. 물론 점화식을 이용해서 표현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다. 하늘에서 문제를 찍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올지라도 선생님이 이 칠판 한 바닥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를 둘로 가르는데 기가 막히게 둘로 나누고 있어. 어떻게? 전 세계의 70억 인구를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 나랑 나머지 쓰레기들 이렇게 나누라 그랬지. 그런 상황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가슴 깊이 느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A6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게 뭐야 지금? 앞에 두 항을 더하면 뒤에 항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째는 그냥 구하고 세 번째가 왜 5가지냐면 2 더하기 3이 얼마야? 5. 그럼 네 번째는 왜 8이야? 왜 8이야? 3 더하기 5니까 그런 거지. 그럼 A5는 어떻게 되겠니? 13. 그럼 A6는 21. 이게 이 문제에서의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힘들어 죽거든요. 아직 나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55페이지를 봐봐요. 여기서부터 순열과 조합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기호는 대충은 알죠? 그죠? 기호는 대충은 아는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PR은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뽑는 순열 기호고 NCR은 이제 조합이라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정의는 언제 써먹는 거야? 항상 팩토리얼로 바꾸는 거. 증명 문제 풀 때는 요걸로 간다, 얘들아. 증명 문제 풀 때는 이것도 증명 문제 나오거든.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n부터 r에게 내려 써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언제 써먹어? 계산할 때는 이걸로 가시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이제 10P3 이렇게 있으면은 10명 중에 3명을 순서 있게 뽑으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서 있는 거니까 세 자리를 뽑는데 첫 번째는 몇 명? 10명 중에 1명. 두 번째는 9명 중에 1명. 세 번째는 8명 중에 1명이야. 이거를 계산하겠다고 10팩 나누기 10 빼기 3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부터 몇 개를? 3개를 내려 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기호를 2개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사용할 때 좋을 거예요. 증명할 때랑 계산할 때 다른 거야. 자, NCR도 마찬가지인데 NCR도 정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계산할 때는 요거를 써요. 계산할 때. 근데 증명할 때는 뭘 쓰냐면 NPR이 사실 제잖아. 이거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N 팩토리얼을 R팩 N-R팩 요거 곱한 거 요걸로 나눠주는 거지. 그지? 요거는 뭐 할 때 쓴다고? 증명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간단한 기호들과 이제 암기해야 되는 간단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55페이지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0팩은 0팩토리얼 이거는 1이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NC빵도 1로 정의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의미는 없잖아. N명 중에 0명을 뽑는 게 어딨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어요. NCR은 뭐가 되는 거야? NC N-R이다. 요것도 되는 거지. 그지? 요건 의미가 뭐야? 만약에 여기 있는 10명 중에 2명을 청소당번을 뽑는 거야. 그지? 청소당번 2명을 뽑는 것과 그 다음에 청소당번 아닌 사람 8명 있지. 8명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지. 그지? 그래서 나머지. 이해됐죠? 이런 거 자주 사용되는 거. 그런데 5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식이 있어요. 요거는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요거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의미가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 사실 확통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 책 전체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공식이 바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NCR은 어떻게 돼야 돼? n-1c r-1 플러스 n-1c r.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돼. 자,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왜 그렇죠, 이거? 자,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의 생각을 같이 쫓아와 줘야 돼. 알았지? 자, 만약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뉴진스의 콘서트도 끝나가지고 선생님이랑 뉴진스의 민지랑 한이랑 또 누구 데리고 가지? 이름을 모르는데 혜인이랑 또 누구 있지? 혜린이랑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5명이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요. 놀러 가는데 선생님이 운전하고 가는 거야, 비행기를. 너무 슬프지만 아이고, 날아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날개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낙하산이 몇 개 있는지 살펴봤더니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 되게 중요한 발상입니다.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 공식 하나가 확통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공식이라 그랬어. 곧 확통도 하게 되지. 겨울방학 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5명 중에 몇 명이 살아? 3명이 살지. 그럼 그런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3명이 사는 거야. 맞아? 하지만 이 상황은 비행기 바깥에서 바라본 상황이야. 선생님이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아저씨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자꾸 뉴진스랑 막 엮고 그러죠.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뭐 진짜로 민지랑 한이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 때 자꾸 문제 바깥에서 그냥 문제 풀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란 얘기야. 이 5명 중에 낙하산 3개밖에 없어서 5명 중에 3명이 산다고 하는 건 비행기 바깥에서 바라본 입장이라고.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꾸 정대랑 민지랑 엮는 거라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자꾸. 효령이는 내가 여기에 비행기 안에 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효령아,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갔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낙하산을 양보할 거야? 양보할 거야? 가연이는 동생 있니? 동생 몇 살이야? 11살? 4학년? 선생님 딸이랑 동갑이네. 동생을 위해서 낙하산 양보할 거예요? 벌써 고민하고 있는 것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비행기 바깥에서 물어보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 비행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민지든 한이든 선생님은 민지와 한이를 위해서 낙하산을 양보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결국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라 그랬어? 나라 그랬지. 우주의 중심이 누구야? 나야.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 그랬잖아. 그치? 우주의 중심, 그리고 시공의 시작점은 어디야? 나야. 나를 기준으로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그지? 상대적인 거라고. 이해가 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죠? 거기서부터 복지 개념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정대는 절대로 민지랑 한이를 위해서 낙하산을 양보하지 않아. 왜? 나 혼자 살고 민지랑 한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블랙핑크로 갈아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야. 그 문제 속으로 내가 직접 되면은 이 상황은 비행기 바깥에서 바라본 거고 상황을 둘로 갈릴 수 있어. 내가 낙하산을 타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돼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그럼 내가 만약에 살아남았어. 그러면 나 빼고 몇 명? 4명. 남는 낙하산 몇 개? 2개. 4 컨비네이션이 더하기. 내가 만약에 돼졌어. 그럼 정대는 낙하산 못 탔죠? 남는 사람 몇 명? 4명. 남는 낙하산은 여전히 3개. 4C,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둘을 더하면 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했던 모든 얘기가 다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이 드니? 2번 합성해서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 되는 것마저도 상황을 둘로 가르는 거야. 좀 전에 했던 예를 들면 피보나치 같은 거나 완전순열 너희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 발상을 느껴보란 얘기야. 경우는 이렇게 가르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진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퍼뮤테이션, 순열로 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 밑에 예제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19C, 16 이거를 갖다가 다 계산하래. 학교에서. 시험 문제야. 그럼 이거 따로 계산하면 만년 걸리겠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문제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중학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 있지. 앞에다가 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연속 적용하는 거지. 그 문제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천천히 볼게요. 6에서 30방은 얼마니까? 1이니까 이거를 40방으로 바꿔도 그만이야. 맞지? 규칙이 보일 텐데 근데 얘네 둘이 먼저 더해봐. 그럼 뭐가 돼? 5C1 보여요? 5C1. 근데 그거를 얘랑 더해봐. 그럼 뭐가 돼? 6C. 그거를 얘랑 더하면 7C3. 그러니까 요 전까지 더하면 숫자는 이거랑 똑같을 건데 얘보다 하나 적은 수까지 나올 거야. 그러니까 6 컨비네이션 15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둘까지 다 더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20C 16 이게 답인데 20C 16을 20C 16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16명을 왕따 시켜서 어떻게 20C 4 이거 하나로 계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란 얘기지. 괜찮지?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시면은 이 발상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한 장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상한 조합이랑 순열식을 갖다가 다 막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증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증명은 뭘로 하라 그랬어? 이 팩토리얼 정의로 가야 된다 그랬어. 인정? 그 팩토리얼 정의를 이용할 때는 일단 발상을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발상을. 이 팩토리얼 팁 적어두세요. 팁. 팩토리얼을 다루려면 뭘 보장해야 되냐면 연속성을 보정하는 거야. 4팩은 1, 2, 3, 4 곱하는 거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6을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9팩토리얼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곱해가지고 또 다른 팩토리얼을 보려면 11을 또는 12를 13 이런 애 곱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여기다 누구만 붙이는 거야? 10을 붙이는 거야. 그럼 뭐가 돼? 10 팩토리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10 팩토리얼이 있는데 이거 뭘 나눠가지고 뭘 하고 싶대.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 8, 9잖아. 여기서 5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놈을 갉아먹게 돼요. 이상하잖아. 그지? 무조건 연속성을 보장한 상태로 가려면 끄트머리만 잘라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10을 나눠서 이걸 뭘로 만드는 거야? 9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팁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팩토리얼은 연속성을 보장하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요거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 얘들아? 151번에 두 번째 있는 거야. 이거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n-cr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참. n-1cr 요렇게.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진짜 NCR이 나오는지 증명을 하라 그러면 요거는 이 식을 이해를 한 거고요. 그죠? 증명은 무조건 팩토리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 어떻게? n-1팩 그 다음에 r-1팩 여기서 이걸 빼면은 n-r 팩토리얼이지. 더하기 여기는 n-1팩 그 다음에 요거 r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은 n-r-1 팩토리얼까지 된단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치려면 통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r-1팩인데 여기 r팩이 있어. 뭘 붙여주면 좋겠어? r을 붙이는 게 좋겠죠. r 하나. 그래서 여기는 r분의 r을 붙여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통분하려고 n-r팩이 있는데 여기는 n-r 하나 더 뺀 거 팩토리얼이야. 그럼 여기다가는 뭘 붙여주는 게 좋겠어? n-r을 붙여주는 게 좋겠지. 분자도 붙여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뭘로 통분되냐면 큰 거 팩토리얼로 통분이 된단 말이야. 큰 거 팩토리얼. 그러니까 r 팩토리얼이랑 n-r 팩토리얼 이렇게로 통분이 돼요. 그리고 분자만 고민하면 되는데 분자는 n-1 팩토리얼이 공통인수고 이렇게 묶어서 r 더하기 n-r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헐, 그럼 요거는 r이랑 r이 날라가잖아. 그럼 n이 남잖아. 얘랑 뭉치면 뭐가 돼요? n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나누기 r팩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NCR이지.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151번에 2번이었고 그러면 151번에 조합식 3개를 증명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요거는 나머지 것들은 증명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다 괜찮은 아이들이거든. 요거는 다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써먹을 때가 있어요. 써먹을 때가. 자, 151번에 1번을 보세요. 1번은 뭐냐면 얘지 지금. 그지? 이거는 증명은 너네가 할 건데 이거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나머지를 뽑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라고 적어놨을 거야. 그지? 두 번째 녀석은 무슨 칼의 삼각형이야?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그거의 의미는 뭐야? 이 비행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증명까지 해줬어요, 이거는. 그런데 세 번째 녀석이 있을 거야. 세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은 이론 중에 이런 게 있나 봐.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은 활용을 잘해야 되고 이론이 있는 녀석이니까 외워야 되는데 증명은 너희가 해. 선생님은 도대체 이 녀석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 그지? 이해를 시켜볼게. 거기에 상황 설정을 해놨어요. 왼쪽을 보세요. 그죠? 걸그룹을 선발하려면 수없이 많은 연습생들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 선생님이 프로듀스 48 보면서 옛날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얘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거 안 봤어? 옛날에? 한창 오디션 프로그램 유행할 때? 봤지? 그지? 근데 걔네들 너무 연예인 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밤새도록 연습하잖아. 아파가지고 막 울고. 근데 잘 못했다고 울고. 그러면서 막 너무 아쉬워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걔네들이 안쓰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저 어린 15살짜리 아이들만큼 무엇 하나에 열정을 가져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 그런 존경심과 후회심이 동시에 들더라고.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개설입니다. 아무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연습생이 있어요. 그죠? 이거 지금
SM 아니고 그 뭐야 JYP도 아니고 YG도 아니고 MI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 칩시다. MI 엔터테인먼트가 뭐야? 매스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칠게. 그 여기 연습생이 10명이 있었어요. 10명. 그지? 근데 여기서 뉴진스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멤버가 몇 명이야? 멤버가 5명이겠지.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센터야. 그지? 센터는 당연히 민지겠죠, 민지. 그 센터 한 명을 뽑는 거야. 그지? 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10명 중에 5명을 뽑아. 뽑아놓고 그 5명 중에서 센터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럼 그 센터 한 명이 누구야?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OC1이겠지. 그게 5가지란 얘기야. 그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연습생 10명 중에서 독보적으로 개이쁜 애가 한 명 있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 누구야? 연습생 10명 중에 민지 같은 애 한 명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걔를 중심으로 그냥 뉴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은 뉴진스 연습생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 그치? 그 10가지지. 곱하기. 남는 사람 몇 명이야? 9명 연습생 중에서 민지, 제일 중요한 민지 한 명 빼고 나머지 멤버 몇 명? 4명. 그러니까 9C 4를 뽑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멤버를 먼저 뽑고 그 안에서 센터를 뽑으나, 센터 먼저 박아놓고 나머지 멤버들을 고르나, 마찬가지란 얘기지. 이거를 증명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도 이미 기출문제에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실제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그 의미를 좀 알고 증명 문제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152번에 두 번째 문제를 볼 거예요. 152번의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중요합니다. 20C R제곱 플러스 1 이꼴 20C R-1이래. 이걸 만족하는 R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편안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20C 거식이랑 20C 거식이 같으려면은 뽑는 인원수가 같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첫 번째 R제곱 플러스 1이랑 R-1이 같으면 돼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R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2가 0인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네. 가능한 R값은 2분의 1 뿌라 마이나 루트 1 빼기 빼기 뭐지? 1 빼기 7 7i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자, 이거 답이야 아니야? 왜 아니야? 허수는 안 되지. 그지? 그럼 두 번째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나머지 관계란 얘기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되면 돼? 20이 되면 되는 거야. 넘어가 보자. R제곱 플러스 R 1은 사라지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20 이꼴 빵이야. 인수분해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R값은 마이너스 5랑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답이야? 하나만 돼? 하나만 돼? 누구? 4? 그럼 4만 답이고 5는 마이너스 5 아니란 얘기거든? 왜 아니야? 그치? 음수도 안 되지. 그지? 근데 이 하나의 문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경우의 수를 다루고 있잖아. 경우의 수는 자연수만 다루는 학문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책 전체 있지. 확률과 통계 책 전체. 그지? 이거는 자연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거 확률 통계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확률에서 답이 10분의 1 같은 거 확률에 답 될 수 있지. 그럼 선생님 자연수 아닌데 답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것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 그지? 아니면
20가지 중에 2가지 이런 스타일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10분의 1이 답일 때 15가지 분의 1.5가지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그치, 없단 얘기야. 오로지 자연수만으로 이루어진 학문. 확률과 통계란 얘기죠. 그죠? 뭐 아무튼 그래. 이제 여기까지가 기호 설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대략 문제 유형들이 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사전식 배열 같은 거 있거든요. 이 사전식 배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거부터 좀 살펴볼까? 어디까지 해야 되냐 오늘? 저기까진 가야 되는데. 자 얘들아,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웃 일단 하는 거는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죠.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어려운 거 알죠?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거기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 이웃해도 되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하는 거 있지? 이렇게 하는 걸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거 다 해봤지? 그지? 너무 쉬운 것도 하나 보여줘야 되나? 안 보여줘도 돼? 정훈아 괜찮겠어? 쉬운 거? 아주 쉬운 건 안 해도 되죠? 진짜지? 그러면은 좀 풀어볼까? 155번 하나씩 가볼게요. A, B, C, D가 있대. 근데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문자 이상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란 얘기야. 그럼 이거는 벌써 적어도부터 냄새를 맡으셨어야죠?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전체에서 빼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I에 A하고 B가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웃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 B가 이웃하는 케이스를 빼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 받아들였죠? 원소 5개니까 이제 5패 마이너스 AB가 이웃할 때는 2개를 묶으면 뭉탱이가 몇 뭉탱이 같아? 4뭉탱이 돌리면 4패. 그런데 AB 자체가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그 2패 이렇게 이런 발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이랑 명제 같은 데에서 어설프게 다 우리가 이런 거는 다 많이 했었어요. 156번은 이제 또는을 이용하는 건데 A, B, C, D가 있어. 근데 A, C가 이웃하거나 또는 C, E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 그지? 그럼 또는이니까 이건 약간 합집합 개념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A하고 C하고 이웃할 때, 그지? 이웃. 더하기 C하고 E가 이웃할 때 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A, C, E가 셋 다 이웃할 때 있지. 그때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A, C, E가 이웃할 때 요때를 이제 교집합을 빼주시면 그만인 거야.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번 볼게요. A씨를 묶으면 이제 저기 상황이랑 똑같은 거니까 뭉탱이는 4뭉탱이, A씨가 자리 바꾸는 거 2패. 더하기. 여기도 C가 뭉쳐버리면은 4패 곱하기 2패. 이거 괜찮죠? 그죠? 마이너스. 이건 AC가 묶여 있으니까 뭉탱이는 3패,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게 3패. 이렇게 해서 뺐어요.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풀고 틀리는 사람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일부러 이 문제 풀어주기 시작한 거야. 이거 잘 보시면은 AC가 이웃하고 CE가 이웃한데, 그지? 그러니까 누가 공통이냐면 C가 공통이야. 여기에서 주인공은 C야. 그지? 문제 속으로 들어갈게. 이 C가 바로 정대란 얘기야. 정대랑 민지가 이웃하거나 정대랑 한이가 이웃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 셋을 그냥 뒤섞으면 안 돼요. 왜? 정대가 무조건 센터에 자리 잡아야, 그지? 민지랑 한이가 자리를 바꿔도 계속 내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경우의 수는 얘네들만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디테일함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놓고 나머지 거 생각하면은 이제 세뭉탱이니까 3팩인데 곱하기 여기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이 아니라 A, E만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를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넘어가 보면 157번, 158번이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웃하지 않는 문제의 대표 문제니까 이렇게 링크를 걸고 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157, 158. 좋은 문제입니다. 의자가 8개가 있고 사람이 인간이 4명 있나 봐요. 근데 얘네들을 앉힐 때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이야.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니? 이거 의자를 8개를 막 놔두고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힐까 여기 앉힐까 고민하고 이렇게 풀면 문제 안 풀린다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의자 자리가 놓여있던 주차 자리가 칠해져 있던 다 드러내라 그랬어. 완전히 다 드러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 보고 네가 앉을 의자 가지고 밖으로 꺼져 있으라 그랬어. 밖으로 꺼져.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 플러스 의자가 몇 개야? 사람 플러스 의자가 4개고 그러면 남아있는 빈 의자는 몇 개야? 4개. 상황을 이렇게 단순화시키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웃하기 싫은 거는 빈 의자야? 사람 플러스 의자야? 사람 플러스 의자가 이웃하기 싫은 거니까 누구 먼저 나열해? 빈 의자를 4개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질문이야. 빈 의자 4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는 1가지. 곱하기. 여기서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을 건데 남는 끼워 넣는 자리가 몇 자리? 5자리에 사람 플러스 의자를 5P4 이렇게 하면 답이죠. 이해됐나요? 반면 158번은 바구니가 몇 개 있어? 10개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공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지? 근데 공이 들어간 아이가 이웃하기 싫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공이 되는 거야. 그럼 공은 이제 무생물이지만 공 보고 네가 들어갈 바구니 들고 잠깐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공 플러스 바구니는 몇 개야? 4개. 그럼 빈 바구니는 몇 개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그럼 빈 바구니 6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라 그랬죠. 곱하기. 그럼 사이사이가 몇 군데야? 7군데에서 4군데를 어떻게 하면 돼? 나열하면 되겠죠. 나열하는 거야. 고르기만 하면 끝나. 7 컨비네이션 4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 여기는 조합하면 끝나는 거야? 선생님이 적어놔서? 사람은 다 다르지. 근데 여기서 공은 다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순열조합 이렇게 내신 대비 할 때는 순열할 때 순열만 하고 조합할 때 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섞여 있는 거
계속 조합 기호를 막 써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괜찮지? 그 밑에 있는 159번이랑 그 밑에 있는 커피 문제는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 일단 도전 문제로 남겨둘게요. 더불어 160번이 있을 거야. 160번도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좀 희한하게 21번 문제거든요. 요것도 막바지에 풀어줄 테니까 일단 도전 문제로 남겨둘게요. 맞죠? 일단 도전 문제로 남겨둘게. 오늘은 당연히 62페이지까지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숫자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놀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책을 찾아봐도 따로 이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를 꼭 합니다. 이게 문제가 좋거든. 응? 문제가 좋아요, 여기가. 우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홀짝 가지고 막 장난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지? 근데 뭐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 짝수고 뭐 이런 거 알지? 홀수 곱하기 홀수 뭐 곱한 거랑 막 홀짝 놀이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평소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은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외워두세요. 3개 더해 3의 배수. 이거는 정말로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하나 오늘 꼭 챙겨가도록 하세요. 알았죠? 세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 세상에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왜 정수에 분류할 때 홀짝 스토리는 2K랑 2K 플러스 1,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그러니까 짝수랑 홀수랑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 근데 3의 배수 가지고 막 장난을 치려면 수를 분류를 어떻게 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다음에 3K 플러스 3이야? 아니지, 다시 3K로 돌아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3주기 패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분류할 때는 3K랑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 이렇게 세 종류로 정수를 분류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정수 분류지 이게. 그때 3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3K 같은 아이 있지. 이런 애만 3개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지? 두 번째는 3K 플러스 1처럼 생긴 애 있지. 이런 애만 3개 있는 거야. 괜찮지? 세 번째는 아예 같은 종류들만 3개 있으면 자연스럽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네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3K랑 서로 다른 종류가 하나씩 있다고 칠게. 얘네 둘이.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3의 배수를 만들려면 이 나머지 한 자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3K 플러스 2가 돼야 돼. 이거는 얘네들을 먼저 선택해 놓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를 고민해도 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저거 4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종류별로 3개씩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한 종류에 1개씩 나오는 거. 요거 4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세요.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162번을 봐봐. 주사위 있지, 주사위. 주사위 ABC가 있대. 그 나온 수를 갖다가 스몰 ABC인데 100A 더하기 10B 플러스 C. 이 녀석이 3의 배수가 되게 하도록 쉽대. 그지? 이게 3의 배수. 자, 3의 배수 판정법을 또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3의 배수 판정법이 뭐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지.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바꿔 해석할 수 있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면 돼? 이거 자체가 3의 배수가 되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주사위니까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3K 꼴은 누구랑 누구? 3K 플러스 1은 1, 4. 그 다음 3K 플러스 2는 2, 5. 이렇게 두 가지 종류씩 있다는 얘기야. 근데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세계도의 3의 배수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쫓아오면 첫 번째는 A도 3의 배수 두 가지, B도 3의 배수 중에 하나 두 가지, C도 3의 배수 두 가지. 이게 3승이죠.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것만 나오는 거지. 2호 중에 하나, 2호 중에 하나. 그러니까 2의 3승. 이렇게 갑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아니지. 이게 1사구나. 뭐 여기 2호 중에 하나니까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 이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고? 종류별로 하나씩 나올 때야.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 한 개를 뽑아. 이 컨비네이션이. 3K 플러스 1 중에 하나를 뽑아. 3K 플러스 2 중에 한 개를 뽑아요. 근데 이거는 뽑기만 한 거지. 누가 A, B, C가 될지 모르잖아. 그지? 걔네들을 3개 뽑은 걸 A, B, C에 대응, 매칭을 시켜야 돼요.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이 1, 2, 3, 4번 네 가지 경우밖에 없고 요 구한 거 4개를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162번이랑 163번도 163번도 세계도의 3의 배수 패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164랑 165번 거기 나와 있는 게 또 되게 괜찮은 내용인데 이거를 저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위에다 쓰냐면 164번 위에다가 쓰시면 돼. 자, 숫자 놀이와 관련된 아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라 그랬지? 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바로 디지털 화시키라 그랬어요. 이 디지털화 시키란 얘기에 소울을 걸어봅니다. 일단 선생님 소울을 담아볼게. 이렇게 알 풀면 문제가 안 풀려. 괜찮아요? 갈게요. 어떻게 해볼까? 164번을 풀어볼까? 아니면은 그 옆에 369 게임을 해볼까? 뭘로 해볼래? 369로 해볼래? 알았어. 그러면 369 게임을 할 테니까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너네가 풀어봐요. 자, 369 게임 알지? 369 게임. 여러분들 롤드컵 보나요? 남학생들? 안 봐요? 롤드컵 안 봐? 페페 승승승 안 봤어? 아니, 좀 있으면 우리 SKT T1이랑 징동이랑 준결승전 하잖아. 거기에 369 있잖아. 미안해. 선생님만 보는구나. 그럼 369 게임이 뭔지 알지? 1, 2, 4, 5 이렇게 가다가 이제 33 나오면은 박수 몇 번? 박수 2번 쳐야 돼. 333 나오면은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1부터 1000까지 해서 박수 몇 번? 박수 몇 번 쳐야 되냐? 몇 번 쳐야 돼요? 그냥 설명해 줄게. 근데 이거 제대로 풀려면 한 자릿수일 때는 한 번만 세면 되니까 한 자릿수일 때 하고
두 자릿수일 때 세고, 세 자릿수일 때도 세고, 1000까지 있으니까 네 자릿수일 때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 세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 그랬어. 이 디지털화로 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8시를 아날로그 시계로 가르치면은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디지털 시계에서는 어떻게 돼버려? 08 땡땡 08 이렇게 하지. 그지? 여기 있는 0은 의미가 있어? 자리를 맞춰주는 거야. 그지? 그런 0을 도입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디지털화야. 그러니까 1부터 1000까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000부터 999까지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1000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1000은 어차피 369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000도 어차피 박수 안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001이 의미하는 게 뭐야? 1을 의미하는 거야. 002는 2를 의미하는 거고, 036은 36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리가 세 자리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부터 몇까지의 수를, 각 자리에 0부터 9까지의 수를 10개의 수지, 이거를 때려 박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요? 되죠? 이해됐어? 그럼 박수 몇 번 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예를 들면 369가 있으면 박수를 3번 치잖아. 이거를 요거는 3번 이렇게 세지 말고 자릿수별로 세면 안 돼? 그지? 그지? 그래서 100의 자리 3 있지? 100의 자리 3 때문에 생기는 박수의 횟수를 생각해봐. 몇 번 세는 거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10가지. 0부터 9까지. 여기 몇 가지? 10가지. 그치? 선생님 여기에 3 오면 여기 박수 쳐야 되잖아. 그거는 나중에 세자고. 두 번째 자리 때. 디지털화 시키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죠? 자릿수별로 쪼개자고. 그러면은 이거 6띵띵, 그 다음에 9띵띵 이렇게 있잖아. 그지? 요거 하나 때문에 셀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의 제곱인데 그 앞자리가 몇 번 있어? 3번 있으니까 이거지. 3배. 그지? 응, 3, 응. 이렇게 나오는 애 때문에 세지는 거. 몇 번이야? 100번이지. 근데 여기가 6, 9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10의 제곱, 10의 제곱 곱하기 3. 세 번째는 응, 3 꼴이야. 응, 3이라고 안 했어. 응, 3, 응, 6, 응, 9. 그지? 이것 때문에 세지는 거 몇 번? 10의 제곱 곱하기 3. 300, 300이니까 몇 배? 답은 박수 900번 쳐야 돼. 야, 이거 손 다 뻘개지겠다.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164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165번도 풀어줄까? 이 디지털화, 이거 165번 안 풀어주고 이걸 먼저 예를 들어줄게. 이 디지털화가 뭘 의미하냐면 이거 기억날 거예요. 집합 문제에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인데 1, 2, 3, 4 가지고 부분집합 몇 개 만들 수 있어? 16개 만들 수 있지. 그 부분집합 열을 갖다가 AK라고 해가지고 K는 1부터 16이야. 이거 선생님이랑 다 집합해서 했던 문제야. 중간고사 때. 그지? 근데 그 부분집합에 원소의 총합들 있지. 원소합. 그걸 갖다가 스몰 AK라고 해. 그지? 근데 구하라가 뭐였어? 시그마 AK를 K는 1서부터 16까지 더하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부분집합 16개 다 세? 아니지. 아이디어를 뭘로 가져갔었어? 1의 출현 횟수를 생각하라 그랬지. 그지? 이게 디지털화였거든. 이게. 그지? 그러니까 1이 들어가려면 1이 있어야 돼. 나머지가 들어오나 마나지. 1 몇 번 나와? 1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잖아. 그래서 2의 3승이었지. 바로 답 쓰면은 갑자기 1, 2, 3, 4가 모두 2의 3승만 쓰나. 이게 바로 디지털화란 말이야. 느껴져요?
에이, 지금 그냥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냥 165번 풀어줄게. 근데 가슴 깊이 이 디지털화의 소울을 느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봐봐요. 165번 0, 1, 2, 3, 4 중에서 3개를 뽑혀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래. 그지? 세 자릿수를 만들래. 근데 여기서 세 자릿수에 뭘 구하래? 미쳤다. 총합을 구하래. 그지? 일단 우리는 지금 공부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개수는 몇 개냐 이거야. 개수. 개수부터 세보자. 그러면은 자리가 3개 있으니까 여기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4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는 다시 4가지지 0이 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48가지야. 그지? 근데 여기 문제는 이 개수 정도 구하는 공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다 더해달래. 48개를. 첫 번째 방법. 그 세 자릿수 48개를 다 쓴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맞았어?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123의 100이랑) (134의 100이랑) (120의 100이랑) 여기서 자릿수별로 더할 거란 얘기야. 디지털화 시키라고. 디지털화. 그지? 이거 다 순열조합에 있는 문제야 얘들아. 근데 언제도 했다고? 집합이랑 함수할 때도 다 했던 내용들이라고. 디지털화. 느껴져요? 해볼게요. 그 자릿수 48개의 세 자릿수를 막 다 썼다고 칠게. 생각을 해봐요. 100,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지. 이거 몇 번 나와? 요거 빼고 나머지 4개 쓰고 그 다음에 3개 쓰고잖아. 이거 몇 번 나오냐고. 4 곱하기 3번 나오지. 그지? 두 번째 1, 1이 두 번째 자리에 포함되는 거는 몇 번 가능해? 그치. 여기가 0이 못 오니까 3가지. 근데 여기는 0이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3 곱하기 3 가능하단 말이야. 세 번째 1꼴. 한 자릿수에 1이 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 가능해? 1이 빠졌잖아. 그지? 또 9가지야. 이게 발상이야 얘들아. 이게 발상이야. 디지털화의 발상. 1 하나만 조졌어. 자, 답 쓸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줄래? 답 쓸게. 답이야 이게. 인정? 근데 너희가 이거를 할 수 있겠어? 이게 답이라는 것만 느껴지면 돼. 답이야, 맞아? 48개 진짜 못 쓰지. 근데 디지털화 하면 오히려 자릿수별로 나노 단위로 다 쪼개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간단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알았죠?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고 숙제는 너무 자연스럽거든, 얘들아. 그 마더텅에서 그 조합 전에 순열 그 파트 한 단원 통으로 다 풀어오시면 돼요. 좀 문제수가 많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해봐요. 일단 남은 1시간 동안에는 여기까지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채워보세요. 고생했다. 자, 요거 3개만 딱 풀고 갑시다. 지금 59페이지에 그냥 몇 개 안 되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의자 문제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풀면 되잖아. 근데 이 159번 위에 있는 이웃하지 않는 녀석들이 너무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칼로 자르기를 생각하면 돼. 칼로 자르기.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야.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할게.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A 두 개, B 두 개를 먼저 나열을 해볼 거야. 근데 A 두 개, B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AA, BB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이거의 대칭적인 모습이 있는데 BBAA가 있을 거거든. 그거는 이거 자리를 바꾼 거니까 곱하기 2를 하고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B, AB 이렇게 나열될 수 있거든. 이때는 이제 BA, BA의 대칭인 상황이야. 그지? 곱하기 2를 하고 시작할 거야. 세 번째는 A, BBA 이렇게 나열된 거 하나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이거의 대칭적인 모습은 BAAB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사실 세 가지가 아니라 6가지로 나눈 건데 세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고. 왜 이렇게 세 가지만 나누면 되냐면 실제로 생각한 게 곱하기 곱하기니까 6가지잖아. 거기에는 이 4개 가지고 두 녀석의 자리만 결정하는 4 컨비네이션 2가 6이잖아요. 그걸로 나눈 거란 얘기야. 대신에 대칭, 평행이동, 회전이동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 일단 두 가지가 생겨요. BBAA 자리 바꾼 거. 근데 이렇게 될 때는 A 두 개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칼로 잘라서 여기다 반드시 누굴 밀어 넣어야 돼? C? 여기도 어때? C를 밀어 넣어야 되지. 그지? 그럼 C의 자리 두 자리가 자동으로 결정돼 버린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 가지야. 반면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미 ABAB가 다 분산이 되어 있죠. BABA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해놓고 요때는 남는 C 두 개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지. AB는 벌써 이웃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이사이가 몇 군데야? 5군데. 거기에 두 개의 C만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O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ABBA는 BAAB의 대칭 상황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2 박아두시고요. 이때 누구는 갈라놔야 돼. 갈라치기 해야 돼, 이거. B 여기 C 하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남는 C 하나가 생기지. 걔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몇 군데? 4군데 중에 한 군데에다 잘라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더 유명한 문제가 사실은 커피 문제예요. 이게 알파벳이 사실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 그지? 자, 여기서도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는데 FFEE가 두 개씩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럴 때에도 여전히 CO 두 개,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나열해놓고 F 두 개, E 두 개, 4개를 늘어놓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오히려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를 칼로 자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또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FFEE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B래. FE 세 번째 FEE F 이렇게. 그죠? 받아들였죠? 여전히 계속 곱하기 2씩은 할 거야, 얘들아. 곱하기 2씩은 하면 곱하기 2 여기 해놓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갈라쳐야 되고 여기를 갈라쳐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남아있는 문자가 CO 두 개니까 CO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밖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두 번째 케이스는 FE가 벌써 다 갈라져 놨지. 그러면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이사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FE가 자리를 바꾸는 게 두 가지 복제해 놓는 건 기억나지? 근데 CO 두 개의 문자가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쟤네들이 저 사이사이에 같이 들어가도 되죠. 그죠? 하지만 따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따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같이 들어간다면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고르고요. 그죠? 근데 CO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 그죠? MZ세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MZ세대 맞아. 그래서 2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됩니다. 요건 어떻게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더하기. 따로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얘는 문자가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OP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곱하기 2는 무조건 복제를 시켜 두시고요. F2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여기를 무조건 하나 골라놔야 돼. 그지? 갈라놓을 때 여전히 같이 들어갈 수가 있지. 같이 들어가면 CO가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건 갈라놓을 자리가 한 자리니까 그냥 바꿔서. 그래서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따로 들어가는 거면 얘 같은 경우 여기 하나에 C가 들어갈지 O가 들어갈지를 고민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그럼 나머지 문자 하나는 다른 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그럼 4C,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더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 커피 문제랑 A, B, C 두 개씩 있는 거 다 유명한 문제긴 한데 뭐 기출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한자 넘어가서 160번 문제는 기출문제죠. 자, 문제는 읽어두라고 했는데 의자 이렇게 있고 A는 24보다 큰 쪽, 사람이 5명인 건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A, B가 B는 14 이하에다가 앉혀야 된대, 반드시. 근데 거기 보시면 1 차이 나게 앉히면 안 되고 10 차이 나게 앉히면 안 된대. 그지? 이 얘기가 뭐야? 1 차이는 옆에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10 차이는 앞뒤로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뭐야? 이게 이웃하지 않게 앉힌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웃하지 않는 문제에 이제 심화 버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떤 기출 문제에 21번에다 갖다 박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지? 의자 구성은 잘 봤고요. 자, 근데 A가 24 이상이니까 A가 일단 앉을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24번 아니면 25번이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경우를 이렇게 둘로만 가르면 돼요. A가 만약에 24번에 앉았어. 그지? 그러면 24번에 여기 앉아버렸으니까 23이나 25에는 누구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도 14번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은 A 빼고 나머지는 몇 명 있어? 4명 있지. 4명인데 11부터 17번 사이에 4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려면은 방법이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네 자리를 한 칸씩 딱딱딱딱 따박따박 건너뛰어서 앉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렇게.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A는 앉혀놨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4명이지. 그 중에 B가 껴있는데 근데 B는 어디밖에 못 가? 11 아니면 13밖에 못 가요. B는 14 이하니까. 그럼 B부터 먼저 앉힐까? 좀 특별한 아이들은 먼저 앉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B를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남는 3명을 남는 이웃하지 않는 3자리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기에다가 앉히면 되니까 3팩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반면 두 번째는 경우가 이거밖에 나뉠 게 없어. A에다가 25번에 앉히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를 좀 써보면 11, 12, 13, 14, 15, 16, 17에다가 23, 24, 25에 있는데 지금 요 자리에다가 A를 앉혀놓고 보면 그지? 여기에 1명 앉고 위쪽에 3명 앉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4명이 다 앉는 경우도 있지. 근데 자리가 7자리니까
여기에 4명이 다 앉히려면 이거 말고는 건너뛰어가면서 앉는 방법이 없거든. 방금 전에 해봤듯이. 이렇게 근데 될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방법은 막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10번대 자리에 4명이 앉을 방법은 여기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한 자리 앉혀야 돼. 23번에 한 자리를 앉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23번이 꼭 앉아야 되는 자리로 바뀌는 거지. 그래 버리면 어디 갔냐? 정대야. 그래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싹 지어가지고 어차피 이 자리는 못 앉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4번 쪽이 있고 13, 11, 12가 있고 그 다음에 15는 아니지. 16, 17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여기 두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섹터가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요. 섹터가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서 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 한 자리, 둘 자리 중에 하나짜리 이렇게 앉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A를 여기 앉혔다고 치면은 요 자리에 오는 녀석은 몇 명 중에 한 명? 23번 자리에. 그치. B는 빼야 되지. B는. 그지? B는 14번 이하에만 앉아야 되니까 요 자리를 먼저 결정하는 게 아마 3가지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3가지. 곱하기. 만약에 11번이나 12번 자리에 B가 앉았다면 B 앉히는 경우 2가지. 곱하기. 그지? 남는 애 2명이 있는데 요쪽 저쪽을 결정하는 게 2패. 근데 요쪽에 간 아이가 16이나 17 자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2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B가 만약에 14자리에 왔다면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써줄게요. B가 11 또는 12에 올 때 B가 14자리에 왔다면, 그지? B가 14자리에 왔다면 여기나 여기를 2명이 나온 애를 저쪽 갈까 이쪽 갈까 결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2패 곱하기 여기 간 애가 둘 중에 한 자리, 여기 간 애가 둘 중에 한 자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열심히 더하면 아마 답은 60까지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잘 봤으면 좋겠고, 그지? 이거 둘밖에 없다는 생각 들어? 대분류를 잘 해놓으면 디테일한 거는 이제 찾아 나가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 고생했어요.